안녕하세요. 최강의 사회복지사 이경국의 1급 합격 최강 전략 저자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1급을 합격할 수 있는 각 과목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요점 정리와 달리 이번에는 이렇게 공부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서머리라기보다는 각 과목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 주안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이것이 아주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이거 영상을 잘 보시고 제 교과서로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가 총론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1월에 시험 본 21회 국가고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총론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작년 시험에 좀 어려움을 겪으셔서 합격을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그런 식으로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그 이전, 그러니까 22년도 1급 국가고시 시험보다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난이도가 낮았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해준 전략대로 333을 얘기해서 333이란 뭐냐? 3년치 문제를 3번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3세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익숙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60점 안에 범위 안에는 들은 전략이거든요. 60점 범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간 전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한 20%에서 30% 정도는 문제의 유형을 좀 바꿔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도에 국가고시에는 문제가 다르다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현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2023년도 1월에 봤던 시험에 대한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40%가 넘는 사람들이 합격을 했고요. 40.7%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합격률로 본다고 그러면은. 물론 한 2년 전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합격을 했죠. 수험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이번엔 40%니까 그것보단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2022년도보다는 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올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런 속설이 있어요. 1년이 어려우면 1년이 쉽고 1년이 쉬우면 1년이 어렵다 라는 속설이 있는데, 그 속설이 최근 2, 3년 동안에 깨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깨졌냐면은 이제 과목별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행사는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60.9%였을 때에 그때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1월에 시험을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론은 전통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고 난해하게 생각하는 과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평입니다. 대체적으로 제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한 90% 정도가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제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기만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책의 특징인데, 조사론이 이번에 그 90% 정도가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되게 심하게 어려웠거나 심하게 쉽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 평이한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3년도에는 여러분들 조사론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이 있었는데,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이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실천론이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실천기술론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문제 봐서는 실천론, 실천기술론이 그다지 문제 풀기 쉽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가 좀 난해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 안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뭐 10개 중에 한 6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었죠. 그런데 23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저야 뭐 매번 강의를 하고 매번 공부를 하고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니까 한데, 만약에 25문제 중에서 제가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수험생의 위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한 16문제, 17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8문제에서 12문제 사이에 평균이 포진이 돼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락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론은 또 나름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비슷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점수를 얻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교시에서는 우리가 난관이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2024년도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을 좀 하기 때문에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은 좀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예, 그것도 일정 정도 희망이겠죠. 사실은 실천론, 실천기술론에 대한 이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이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응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인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법제론은 책에 나와 있는 법들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강의 내내 법제론은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상대로 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5문제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15문제 이상은 대부분 맞추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행정론, 정책론이죠.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정론, 정책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행정론, 정책론이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과목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2023년도 시험 때 그 정책론, 행정론은 대부분 25문제 중에서 15문제 안에 포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20%가 넘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8과목을 분석을 했을 때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조금 점수가 깎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는 그다지 점수가 깎이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과목별로 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떨어지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공부하면 합격하고 공부 안 하면 합격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0을 본다 그러면 한 20-30%는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70%는 공부를 하시는데 또 그 안에서 문제를 잘못 읽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지, 대부분 공부를 하시면, 어떤 교재로 공부하시든 공부를 하시면 합격하는 게 맞다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8과목 중에서 제일 난관이었던 과목은 실천론, 실천기술론 과목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뒤에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은 평균점 이상, 그러니까 60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앞뒤였고,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행동은 너무 평이했고요. 예, 평이했고, 조사론이 이제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쉬운데도 불구하고 좀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이 이제 2023년도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24년도 1월 달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2월이 설이기 때문에 설 전에 끝내려고 하고, 예전에는 2월 달에도 시험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어김없이 1월 말 정도면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사나 학교사회복사나 이런 이 사회복사 자격증 이외에 직능별 사회복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 시험을 볼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22일이나 29일 정도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목별로 들어가게 될 건데, 아까 제가 23년도에 대한 거 어떻게 얘기했죠? 예,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낮았는데, 근데 과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번에 조금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은 정책론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낸 문제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문제하고 유형이 살짝 다른 문제가 정책론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조사론이 좀 복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론이 복병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매체에서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사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유형이 달리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시문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3년도에 어려웠다고 이야기한 실천론, 실천기술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하니까 좀 평이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사회복지에서 커뮤니티 케어랑 기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복지론도 약간 변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탈시설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복지론 이게 좀 복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번에는 24년도에는 복병이 좀 많죠? 어떤 거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대부분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과목인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실천론, 실천기술론은 분명히 난이도 조절이 되니까 쉬워질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이
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상황에서 정책론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론은 평이에요. 예, 행정론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뭐 리더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법제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지금 법을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실천론, 실천기술론, 법제론 정도가 좀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론,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뭐 이런 순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책 있잖아요. 이 책이 적중률이 한 70%에서 80%를 선회하거든요. 합격률도 이 책으로 공부하시고 수업 강의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합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렇게 기존의 문제를 따르게 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확 바꿔놓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충실히 하신다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안내에서 보니까 이번에 만만치 않겠네, 공부를 하지 말고 다음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한 해가 쉬우면 한 해가 어렵고 이것에 대한 전통이 깨진 지가 됐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제 한 과목은 어렵고 한 과목은 쉽기 때문에 어느 걸 쉽고 어렵게 만들지를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1급을 따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1급과 2급이라는 것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서열로 본다 그러면은 1급이 2급보다 급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급 자격자를 취업문으로 더 넓히는 작업을 많이 하겠죠. 평가 기준 툴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1급을 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어떤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2급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1급을 따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베네핏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왜 우리가 태풍이 불면은 태풍의 영향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태풍의 영향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한참 논의되고 있는 것이 2급을 취득할 때도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2급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겠으나, 근데 이제 후폭풍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이제 2급도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1급 시험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은 뭐 법이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워낙 5G 시대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1급 합격하셔서 그냥 내가 직장 생활 그리고 사회복지사 생활로 평안하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2023년도의 유형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24년도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과목에 대한 과목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